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이 검색 자체도 유튜브에서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언론 활용법에 대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쁩니다. 특히나 요즘 리얼미터가 핫한 네.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대표로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여론조사가 네. 이제 후보를 결정하고 또 본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실 영향력이 많이 커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로 인한 일희일비하는 정치인들, 정당 혹은 뭐 각종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도 많이 이제 생기는데요. 가령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결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는데,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하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고, 언론도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잖아요. 보수 언론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현상을 조금 더 반기겠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길 바랄 것이고, 진보 언론은 또 반대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매주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같은 문항으로 같은 시간대 계속 몇 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이제 보는 것일 텐데, 너무 이제 과도한 그 기대감 또 해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사실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이 언론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엔 여론조사 보도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뭐 유권자들, 독자분들께서 좀 잘 그 보도의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워낙 우리 국민들의 이 민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똑똑하시거든요, 우리 네.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진화하는 과정인데, 여론조사 결과들도 사실 뭐 여러 오차들이 내재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끔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조사기관들은 아무튼 세계적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 시장이 사실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 세대다, 네. 유튜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상파 방송이나 혹시 신문 구독률은 떨어지고 있고, 네. 반면에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세상이 더 커지고 있는 네. 시대입니다. 향후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옛날엔 TGIF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트위터, 구글, 아이폰, 그다음에 페이스북. 근데 이제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기존 매체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예전에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지상파만 나왔던 시대, 네. 뭐 KBS, MBC, 과거에는 또 TBC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케이블 채널 틀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존 매체들의 이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제 원 오브 댐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브가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 대비를 우리 소상공인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이 매체는 변화할 것이고 그 다양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미디어, 또 1인 네. 미디어가 늘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로는 이제 가짜 뉴스를 네.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사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또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소상공인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께서 뉴스의 소비자인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뉴스의 주인공이 돼서 가짜뉴스를 접할 그렇죠.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뉴스들을 통해서 이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 이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여론조사 업계에서만 봐도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아졌는데 저희들도 뭐 법적 소송을 하면서 해결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리터러시, 문해력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생산자 입장에서 소상공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제품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꽤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제 많이 보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나쁜 소문 때문에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의 문을 닫거나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제 시사인이라는 매체에서 매체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 JTBC였고요. 그 다음이 유튜브였어요. 조선일보라든지 KBS를 앞지르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들의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가짜 뉴스와 더불어서 악성 댓글 또한 네. 사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한다던가 또 혹은 제품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네. 생계까지 위협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여론은 좀 어떤 편인가요, 대표님? 최근 이제 뭐 가수 설리양이 이제 네.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원인이 이제 이 댓글 때문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설리법도 국회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론은 이제 댓글 유지 폐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지 의견이 37%고요. 유지 의견이 34%, 그리고 29%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유지 폐지 또 유보층이 지금 3분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국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연예에 관련된 뉴스는 댓글 없애겠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관련된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치 부분은 남겨두는 걸로. 근데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선거에 임박하면 댓글을 잠시 가려주거나 아니면 공감수는 없애거나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튼 소폭이지만 폐지 의견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 지금 뭐 연예계 쪽에서 특히 악성 댓글이 워낙 많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 또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 의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적어도 실명제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명제도 과거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논의하고 뭐 개정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을
겪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실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뭔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방법과 네. 포지티브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거티브한 방법은 그 악성 댓글에 대해서 네. 신고하고 또 법적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가령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는 댓글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 당사자가 신고하면은 삭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니터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바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그 개인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공장, 회사 또 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그래서 네. 좀 부정적인 컨텐츠들을 밀어내는 그런 음. 포지티브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검색 자체도 유튜브에서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본인의 제품 또 회사 가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아서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가령 TV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 나오면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품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욕구를 네.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방법과 또 이제 네거티브한 방법 동시에 같이 좀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유튜브나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과 또 부정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